저는 김소연입니다. 29살에 새로운 삶을 시작했죠. 과거를 완전히 묻고 싶었어요. 정말 간절하게 말이에요. 그 시절을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살기 위해서였어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결혼식은 조촐하게 치렀습니다. 큰 돈 들일 형편도 아니었고, 저도 화려한 걸 원하지 않았어요. 작은 식당을 빌려서 가족들만 모였죠. 드레스도 중고로 샀고, 부케도 시장에서 직접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게 소중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거든요. 시어머니 한미정님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우리 가족이야 소연아 걱정 마. 하지만 시아버지 이태식님은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인사하셨지만 눈빛이 어딘가 차가웠어요. 악수를 할 때도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고, 저를 훑어보는 시선이 불편했죠. 그냥 제가 예민하게 느끼는 건가 싶었습니다. 새 며느리라 경계하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결혼 첫날 밤이었어요. 준호는 피곤해서 먼저 잠들었고, 저 혼자 남겨진 방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옷을 하나하나 옷장에 넣으면서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어요. 그때 서랍 깊숙한 곳에 그것을 넣었습니다. 예전에 일할 때 입던 검은색 원피스였어요. 반짝이는 장식이 달린 그 옷을 만지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디단 재질의 깊게 파인 목선 허리를 강조하는 실루엣까지. 그 옷은 제가 세린이었던 시절의 모든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다시는 그때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그 옷을 보면서 예전 일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술집에서 손님들을 상대하던 그 시절, 웃음을 팔아야 했던 그 시간들, 힘들었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준호를 만날 수 있었고, 지금의 행복을 얻었죠. 서랍을 닫으며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자고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아버지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소연이가 어디서 왔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제 우리 가족이니까. 그런데 왜일까요? 그 말이 위로보다는 불안감을 주었어요. 마치 제 과거를 알고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목소리에 묘한 강조가 있었고, 시선이 제게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래도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정말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습니다. 아침마다 준호가 출근하는 모습을 보며 행복했고, 시어머니와 함께 시장을 보러 가는 것도 즐거웠어요. 결혼 후 석 달이 지나고 아이가 생겼어요. 정말 기뻤습니다. 입덧으로 고생하면서도 마음만은 날아갈 듯했죠. 드디어 완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준호도 너무 좋아했고, 시어머니도 손주 생긴다며 기뻐하셨어요. 힘들었지만 가족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요. 특히 뱃속의 아이를 생각하면 힘이 났죠. 이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키우고 싶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받지 못했던 사랑을 듬뿍 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의 말과 행동이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넘어갔던 말들이 점점 더 구체적이 되어갔습니다.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뒤에서 지켜보시는 시선이 느껴졌고, 가끔 제 어깨에 손을 올리시며 말씀하시는 것도 불편했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가족들이 모여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화면에 댄스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어요. 젊은 여성들이 화려한 의상을 입고 춤을 추는 모습이었죠. 시아버지께서 저를 쳐다보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소연이는 춤도 잘 출 것 같은데?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손에 들고 있던 과일 깎던 칼이 떨렸어요. 예전엔 더 잘 췄다지. 어디서 배운 솜씨인지 다 알지. 그 말을 들었을 때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혹시 저의 과거를 아시는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준호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소연이 춤은 언제 본 적이 있어요? 그냥
그런 것 같아서 몸매도 좋고. 시아버지의 대답은 애매했지만 제게는 분명한 경고로 들렸어요. 특히 몸매라는 말을 하실 때의 시선이 너무 노골적이었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모르는 눈치였지만 저는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시아버지께서 정말 제 과거를 알고 계시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뱃속의 아이가 발차기를 하는 것도 느껴졌는데 이 스트레스가 아이에게까지 전해지는 건 아닌지 걱정됐습니다. 다음 날에도 시아버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준호가 출근하고 나면 유독 제게 말을 많이 거시더라고요. 제가 예민하게 굴고 있는 건지 정말 뭔가 아시는 건지 구분이 안 됐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예전처럼 편안하지 않다는 거였죠. 시어머니께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괜히 가족 분위기를 어수선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건일 수도 있잖아요. 그날은 준호가 야근으로 늦게 들어오는 날이었어요. 요즘 회사에 프로젝트가 많아서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거든요. 시어머니는 일찍 주무시고 저는 아이를 재우고 있었습니다. 배가 많이 불러온 상태라 움직이는 것도 힘들었지만 아이 용품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문을 열어보니 시아버지께서 서 계셨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진지했어요. 갑자기 찾아오신 이유가 뭘까 궁금했죠. 손에는 무언가 봉투 같은 걸 들고 계셨고요. 소연아, 잠깐 얘기 좀 하자.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낮고 차분했지만 어딘가 위협적이었어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거실로 안내해 드렸는데 시아버지께서 소파에 앉으시더니 저를 똑바로 쳐다보셨어요. 그 눈빛에서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사냥꾼이 먹잇감을 노려보는 것 같은 시선이었어요. 너 옛날 이름 세림 맞지?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정말로 제 과거를 알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의자에 털썩 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떨리는 목소리로 부인했지만 시아버지는 확신에 찬 표정이었어요. 손에 들고 계신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으시더라고요. 내가 그때 본 게 틀림없어. 세린이라는 이름으로 일하던 걸 똑똑히 봤단 말이야. 봉투 안에서 사진 몇 장을 꺼내시더라고요. 그때의 제 모습이 찍힌 사진들이었습니다. 어떻게 구하신 건지 몰라도 분명히 저였어요. 제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어떻게 알게 되신 걸까요? 그 시절을 아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뱃속의 아이까지 갑자기 움직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일이 어떤 일인지 준호가 알면 어떨까? 시아버지의 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준호는 제 과거를 전혀 모르거든요. 그냥 평범한 직장을 다니다가 만난 걸로만 알고 있어요. 제발 아버지 준호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애원하는 제 모습을 보며 시아버지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라는 듯이요. 그럼 앞으로 내 말 잘 들어야겠네? 내가 입만 열면 준호 인생 끝장이야. 차가운 목소리로 말씀하시며 사진들을 다시 봉투에 넣으셨어요. 시어머니도 알게 되실 거고 동네 사람들도 다 알게 될 거야. 그럼 준호가 견딜 수 있을까? 그렇게 첫 번째 협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묻어두고 싶었던 과거가 발목을 잡기 시작한 거예요. 시아버지가 가신 후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뱃속의 아이만 계속 움직이고 있었죠. 샵 내장. 고립. 그날 밤 준호가 들어왔을 때 모든 걸 털어놓고 싶었어요.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제 과거를 알게 되면 준호가 저를 어떻게 볼까요? 사랑한다고 했지만 진실을 알면 마음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용기를 내어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돌려서 얘기했어요. 준호의 아버지가 나한테 이상한 말을 해. 하지만 준호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아버지가 그러실 분이 아니야. 소연아 임신해서 예민해진 거 아니야. 제가 더 자세히 설명하려 했지만
준호는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평생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사신 분이야. 그런 분이 왜 그러시겠어? 소연이가 잘못 이해한 거야. 오히려 제가 예민하게 굴고 있다며 걱정했어요. 심지어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이에게 안 좋다며 그만 생각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집안에서 점점 고립되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가족들 앞에서는 여전히 자상한 아버지였거든요. 준호 앞에서는 저를 며느리로 잘 대해주시는 척 했어요. 선물도 사다 주시고 임신한 저를 배려한다며 과일도 깎아주셨습니다. 하지만 둘이 있을 때는 완전히 달랐어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시거나 은근히 과거를 암시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들이 너무 교묘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기도 어려웠어요. 소연아, 요즘 어때? 몸이 많이 무겁지? 이런 평범한 말씀도 시아버지가 하시면 다르게 들렸어요. 특히 제 배를 쳐다보시는 시선이 불편했습니다. 준호야, 정말로 아버지가 나를 다시 한번 설명하려 했지만 준호는 오히려 제게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어요. 혹시 소연이가 감추고 있는 게 있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불안해? 아버지를 나쁘게 생각하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남편마저 저를 믿어주지 않으니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겠어요. 시어머니는 몸이 아프셔서 이런 일로 걱정을 끼치기도 싫었고요. 무엇보다 가족 분위기가 어수선해지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밤마다 혼자 울었습니다. 아이가 자고 난 후 화장실에 들어가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임신 중이라 감정 기복이 심한 건지, 정말 시아버지가 이상한 건지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제가 과민하게 반응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시아버지의 협박은 점점 노골적이 되어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은근한 말과 시선이었는데 이제는 직접적인 요구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특히 준호가 없을 때를 노리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어요. 집에 저 혼자 있을 때 시아버지께서 다가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서 아이 옷을 만들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옆에 앉으시더라고요. 소연아, 나와 단둘이 만나자. 그 말을 들었을 때 소름이 끼쳤습니다. 바늘을 들고 있던 손이 떨려서 실이 엉켰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너 아니면 안 된다, 알겠지? 시아버지의 손이 제 어깨에 올려졌어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낼 수는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정말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건가 싶어 믿기지 않았어요. 뱃속의 아이가 갑자기 세게 발차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시아버지는 웃으시더라고요. 왜 안 되는데? 우리 사이에? 다른 가족들이 있는 자리에서도 은근한 시선으로 저를 쳐다보시며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어요. 소연이는 참 착해. 남편 잘 받들고 시부모도 잘 모시고 앞으로도 우리 말 잘 들어주겠지. 하지만 그 말 속에 담긴 진짜 의미는 달랐습니다. 특히 우리 말이라는 부분을 강조하시며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셨어요. 준호는 여전히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오히려 아버지가 저를 칭찬하신다며 기뻐했습니다. 배가 점점 불러오면서 몸도 무거워졌습니다. 이런 스트레스가 아이에게 안 좋을 텐데 싶어 더욱 괴로웠어요. 병원에서도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받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어디에도 하소연할 곳이 없었습니다. 친구도 별로 없었고 친정 식구도 없었어요. 완전히 고립된 상황이었습니다. 아이 때문에라도 이 집을 떠날 수는 없었어요. 밤마다 배를 쓰다듬으며 아이에게 미안하다고 속삭였어요. 엄마가 지켜줄게, 꼭 지켜줄 테니까 조금만 참아줘. 아이는 제 마음을 아는 듯 살짝살짝 움직여 주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요구는 날이 갈수록 구체적이 되어갔어요. 어떤 날은 제 방 앞을 서성이시기도 하고 어떤 날은 목욕탕 쪽을 지나가시며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시아버지께서 제 방으로 들어오셨어요. 준호는 출근하고
시어머니는 병원에 가신 사이였습니다. 갑자기 문이 열리더라고요. 노크도 없이 그냥 들어오셨습니다. 시아버지 손에는 검은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언가 결심을 하신 것 같은 모습이었어요. 그걸 제 앞에 놓으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내가 잃어버린 거 맞지? 봉투를 열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봉투를 열어보니 그 옷이 들어있었어요. 제가 서랍에 숨겨둔 그 검은색 원피스였습니다. 언제 가져가신 걸까요? 어떻게 이걸? 찾는데 시간이 좀 걸렸지. 하지만 결국 찾았어. 옷과 함께 명찰도 있었어요. 세린이라고 적힌 명찰이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거였어요.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세상에 알려지면 어떨까? 이 옷을 입고 일하던 세린이라는 여자의 정체가. 제 손이 떨렸어요. 그 옷은 제 과거의 증거였거든요. 그 시절의 저를 증명하는 물건이었습니다. 이제 선택해야겠어. 준호 회사 사람들도 다 알게 될 거야. 그럼 준호가 회사에서 견딜 수 있을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무서웠어요. 준호의 인생까지 망쳐버릴 수 있다는 게 더 큰 협박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몰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의 녹음 기능을 발견한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시아버지와의 대화를 녹음해 두자고 생각했습니다. 유일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다음에 시아버지께서 협박하실 때 몰래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누르지도 못했지만 그래도 몇 마디는 녹음할 수 있었어요. 너 같은 년이 우리 집 며느리 행세를 하고 있으니 내가 원하는 걸 해주면 입 다물고 있어줄게. 아니면 준호 인생 끝장내고 싶어. 이런 말들이 고스란히 녹음되었어요. 하지만 이걸 누구에게 보여줄까요? 여전히 막막했습니다. 준호한테 보여줄 수도 없고 시어머니께 말씀드리기도 어려웠어요. 그래도 증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조금은 마음이 놓였어요. 완전히 무력하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언젠가는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제가 녹음하는 걸 전혀 모르셨어요. 너무 확신에 차 있으셔서 방심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그것이 제게는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결국 시어머니께서 먼저 눈치채셨어요. 제가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시고 걱정이 되셨던 모양입니다. 어느 날 저를 조용히 부르시더라고요.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가니 차를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소연아,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 무슨 일 있니? 임신 때문만은 아닌 것 같은데? 시어머니의 따뜻한 목소리에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 저를 걱정해주는 목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힘들어요. 더 이상 혼자 견딜 수 없었습니다.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시아버지의 협박 제 과거, 그리고 준호가 믿어주지 않는다는 것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셨어요. 하지만 제가 울면서 말하는 걸 보시더니 심각해지셨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니?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리고 녹음 파일을 들려드렸습니다. 휴대폰으로 재생하니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협박하는 말들이 생생하게 나왔죠. 시어머니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더라고요. 이게 정말 우리 영감 목소리야. 어떻게 이런 일이. 시어머니께서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어요. 평생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이런 짓을 한다는 게 믿기지 않으셨을 거예요. 이건 가족 모두가 알아야 할 일이야. 준호도 알아야 하고. 시어머니께서 가족 회의를 제안하셨습니다. 저는 무서웠지만 더 이상 숨길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날 저녁 준호가 들어오고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시아버지도 계셨죠.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으로 앉아 계셨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시어머니께서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오늘 가족 회의를 한 이유가 있어. 소연이한테 무슨 일이 있었대. 준호는 또 시작이냐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빠뜨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제 과거도 시아버지의 협박도 그동안 제가 받은 고통도 다 털어놓았어요. 시아버지께서는 처음엔 어이없다는 듯이 웃으시며 부인하셨습니다. 이 무슨 황당한 소리야. 임신해서 이상한 꿈이라도 꾼 거 아니야? 하지만 제가 녹음 파일을 틀자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녹음에서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협박하는 말들이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릴 정도로요. 이게 정말 아버지 목소리예요? 준호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드디어 믿기 시작한 거예요. 제 손을 꼭 잡으며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시아버지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떨리지 않았어요. 아버지, 저는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걸 이용해서 저를 괴롭히시는 건 잘못된 거예요. 시아버지께서는 할 말이 없어지셨어요. 증거까지 나온 상황에서 더 이상 부인할 수도 없었죠. 시어머니께서 정말 화가 나셨는지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당신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며느리한테? 나도 남자야. 그런 예쁜 며느리가 있으면. 시아버지의 변명은 더욱 가족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어요. 준호가 정말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그게 말이 돼요? 제 아내한테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그날 밤 가족회의는 새벽까지 이어졌어요. 결론은 시아버지께서 따로 나가 사시는 거였습니다. 그 일 이후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자신의 행동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려 했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나온 상황이었어요. 가족들도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준호는 제게 정말 많이 사과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미안해, 소연아. 내가 너를 믿어주지 못해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하지만 저는 이미 용서했어요. 남편도 충격을 받았을 테니까요. 시어머니도 정말 많이 미안해하셨어요. 남편 때문에 며느리가 고생했다며 제 손을 잡고 우셨습니다. 소연아, 정말 미안해. 내가 눈치챘어야 했는데. 괜찮아요, 어머니.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시아버지께서는 결국 따로 나가 사시기로 하셨습니다. 원룸을 얻어서 혼자 지내게 된 거예요. 가족들과 함께 살기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시어머니도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당신과는 더 이상 한 지붕 아래 살 수 없어, 며느리한테 그런 짓을 하다니. 몇 주 후 시아버지께서 짐을 싸서 나가셨습니다. 떠나실 때까지 한 번도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하셨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나 참.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시아버지가 떠나고 나니 집안이 정말 평화로워졌습니다. 드디어 제대로 숨을 쉴 수 있는 기분이었어요. 더 이상 눈치 볼 일도 없고 협박받을 일도 없었죠. 한 달 후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정말 예쁜 아들이었어요. 건강하게 태어나줘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품에 안은 아이를 보며 눈물이 났어요.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 그 모든 일을 견뎌낸 거였구나 싶었거든요. 준호도 아빠가 되니 더욱 든든해 보였어요. 아이를 보는 눈빛이 정말 따뜻했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예쁘다. 소연아, 고생 많이 했어. 그럴 때마다 그동안의 고생이 다 잊어졌어요. 이제는 평화로운 일상이 찾아왔습니다. 준호와 저 그리고 시어머니와 함께 조용하고 따뜻한 가정을 꾸리고 있어요. 시어머니께서도 손주 돌보는 재미에 몸도 많이 좋아지셨고요. 시아버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연락하시지만 집에 오시지는 않아요. 시어머니께서 단호하게 거절하시거든요. 당분간은 만날 생각이 없다고 하셨어요. 어느 날 저녁 아이를 재우며 속삭였습니다. 작은 손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엄마는 예전엔 많이 흔들렸지만 이제는 지켜야 할 게 생겼단다. 아이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어요. 천사 같은 얼굴로요. 가족은 지켜주는 거야, 흔드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하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이제는 그것이 저를 흔들지 못해요.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지켜야 할 소중한 것들이 있으니까요. 진정한 가족이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켜주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준호도 많이 변했어요. 예전보다 저에게 더 관심을 기울이고 제 말을 귀담아 들어주려고 노력해요. 앞으로는 소연이 말을 더 잘 들을게. 내가 너무 둔감했어. 시어머니께서도 저를 더욱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함께 아이 돌보는 재미에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아요. 소연아, 우리가 진짜 가족이야.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입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 앞으로는 행복한 일들만 있을 거예요. 제가 꿈꿔왔던 평범하고 따뜻한 가정을 드디어 이룬 거예요. 아이가 자라서 물어볼 날이 올 텐데 그때는 당당하게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의 과거와 그것을 이겨낸 이야기를요.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말해줄 거예요.